떡볶이 뭐 이런 거 펌프를 쓰면서 좀 더 혈당이 안정되게 쓰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아주 기름진 음식, 치킨 뭐 이런 거 같이 먹으면서 하는 거 딱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보내드리는 당뇨병의 정석입니다. 오늘도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내분비내과 김경수입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인슐린 펌프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인슐린 펌프에 대한 최고 전문가이시고 대한당뇨병학회 환자관리위원회 이사를 맡고 계신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김재현 교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환자관리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김재현입니다. 지난 영상이었던 한눈에 알아보는 인슐린 펌프 기본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원리, 설정법 정도는 알게 되셨는데요. 그것만 알면 혈당 조절이 다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그거는 스마트폰에 전화 거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말 다양한 스마트폰 기능을 오늘 좀 배우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혈당이 급격하게 많이 오르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음식들 드시면서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혈당이 막 올라가서 난감해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또 이제 활동량의 차이로 인해서 혈당 변동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인슐린 펌프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면 혈당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인슐린 펌프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일상생활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생활을, 그러면서도 혈당 조절이 잘하게 이렇게 해주기 위한 기구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음식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 음식도 많거든요. 떡볶이 뭐 이런 거 펌프를 쓰면서 좀 더 혈당이 안정되게 쓰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아주 기름진 음식, 치킨 뭐 이런 거 같이 먹으면서 하는 거 딱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좀 혈당 조절이 잘 되면서도 그런 걸 즐기실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수나 떡볶이 같은 저희 흔히 고당질 지수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 먹을 때에는 지난 영상에서 알게 된 일반 볼러스 방법으로 인슐린을 투여해도 식후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혈당이 훨씬 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될 텐데요. 고당지수 탄수화물을 먹을 때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일반적인 음식하고 볼러스 주사가 들어갔을 때 혈당이 올라가서 지속하는 시간하고 볼러스 주사가 들어가서 작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음식과 먹는 속도는 주사가 작용해서 딱 피크 타임 걸렸다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 버리고 더 빨리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꽤 많습니다. 한식이 서양식보다 저희 주사에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슈퍼볼러스 이런 기능을 쓰기도 하고 프리볼러스 이런 기능을 쓰기는데, 지난 영상 때 이제 기저인슐린 부분을 조금 설명드렸었는데요. 식사하면서도 기저인슐린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밥 먹고 들어가는 2~3시간 기저인슐린을 미리 땡겨가지고 볼러스 주사에다가 얻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시간당 0.5단위 이렇게 한 3시간 들어갈 거를 원래 맞았던 볼러스 주사에다가 미리 들어가 버리면 앞에 이제 더 주사가 많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식후에 확 올라가는 부분은 조금 더 덜 올라가고, 나중에 또 빨리 떨어져서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천천히 떨어지게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 볼러스 기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저인슐린 3시간 거를 만약에 90% 당기셨다. 그럼 이거 90%를 어떻게 줄일 거냐 고민하실 텐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시기저 인슐린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러스 계산기로 원래 계산된 거에다가 임시기저 인슐린 당긴 거를 그냥 본인이 더하셔가지고, 만약에 92g을 먹었더니 볼러스 계산기가 8단위를 하라. 그러면 임시기저 1.5에서 1.2단위를 당기면 8에다가 1.2 더하셔서 9.2를 주시고, 임시기저 3시간 80%, 90% 이렇게 낮추신 다음에 쓰시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줄어들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식후 한 2~3시간 동안에 기저인슐린의 한 70에서 100%를 식사인슐린에 더해서 이제 투여를 하고, 그 시간 동안에 남은 부분을 기저인슐린으로 맞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추가로 프리볼러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도 좀 더 앞부분에 주사가 작용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밥 먹기 직전에 이제 주사를 맞으면
주사가 작용하기 전에 혈당이 확 올라가 버리고 혈당은 떨어지고 있는데 주사는 나중에 작용하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점심을 12시쯤 먹을 건데 한 11시쯤에 미리 주사를 조금 맞아두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점심에 맞을 때는 다시 볼로스 계산기 누르면 활성 인슐린이 남아있는 걸 알아서 빼주거든요. 1시간 전쯤 인슐린을 맞으시면 그때 인슐린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피크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리 맞아놨기 때문에 급격하게 초반에 올라가는 거를 구주사가 좀 더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요. 또 반대로 이제 밥 먹고 한 3, 4시간에는 더 혈당이 떨어져서 힘들거든요. 그때는 앞에 미리 맞아놨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지는 효과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에서는 한 번 더 주사 맞는 게 전혀 힘드시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한 1, 2단위 맞아두시는 거죠. 보통은 맞는 용량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선택하라고 하고요. 혈당이 좀 높을 때는 20% 미리 맞아두시고 혈당이 뭐 정상에 가까울 때는 한 10%만 미리 맞아두는 이런 방법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슈퍼볼로스를 해봤는데도 조금 급격하게 올라가 떨어진다. 그럼 프리볼로스와 슈퍼볼로스를 복합적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쭉 탄수화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도 똑같이 하면 될까요? 지방과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금방 올라가고 금방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근데 볼로스 주사는 또 빨리 작용했다가 빨리 끝나버리기 때문에 단백질 지방하고는 또 매칭이 잘 안 됩니다. 펜으로 만약에 주사를 놓게 되면 여러 번 나누어서 찔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펌프는 그럴 때 스퀘어 웨이브, 뭐 듀얼 웨이브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가는 이런 음식에 최적화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스퀘어 웨이브라고 얘기할 때는 주사가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지속적으로 주입되는 거거든요. 뭐 30분에서 펌프 어떤 기계는 12시간, 8시간 이렇게 계속 주입할 수 있는 설정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식후의 혈당 변화가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하고는 아주 다르게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그럴 때 맞는 주입이 스퀘어 웨이브 주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거의 없이 고지방, 고단백 이렇게 먹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도 많고 지방, 단백도 많고 한 경우가 더 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깃집 가가지고 고기 먼저 실컷 드시고 마지막에 냉면 아니면 라면, 누룽지 먹는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듀얼 웨이브인데요. 듀얼 웨이브라고 할 때는 고지방 고단백 음식하고 탄수화물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용량을 위한 볼로스 주사가 앞에 들어가고 단백질 지방을 커버하는 스퀘어 주사가 두 개가 붙어 있다 그래서 듀얼 웨이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나 이런 게 먼저 들어가면 식전에 미리 주사 맞을 필요는 없고요. 고기 다 드신 다음에 딱 냉면 먹는 순간에 볼로스 타임을 하시고 앞에 먹었던 고기 때문에 지속이 꽤 되거든요. 그거를 스퀘어 웨이브가 이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용량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 거냐. 탄수화물 양을 먼저 맞추시고요. 탄수화물 센 걸로 집어 여신 다음에 단백질 지방이 4교환단 이상 그런 경우에는 탄수화물 양으로 계산된 거에 한 25%, 많게는 한 50%까지 스퀘어 웨이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낮은 용량인 25%부터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그랬더니 혈당이 약간 올라가더라. 그럴 때 연소혈당 측정기에서 저희가 고혈당 알람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고혈당 알람을 180으로 맞춰두시면 알람이 울리면 그때 볼로스 계산기 딱 누르시면 추가 주사가 딱 나옵니다. 그럼 올라갔던 혈당이 딱 내려오겠죠? 추가 주사 한 1, 2단위 더 들어갔다. 그럼 다음번에는 그 부분을 스퀘어 웨이브에 얹어가지고 한 번에 넣으시면 동일한 메뉴를 드실 때 조금 고혈당이 잘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리를 해드리면 듀얼 웨이브는 고단백 고지방에 탄수화물까지 같이 먹을 때 탄수화물 들어갈 때 볼로스가 들어가고 단백지방은 25에서 50% 탄수화물 용량에 맞춰가지고 추가로 스퀘어로 얹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혈당이 높이 올라가서 아직 안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다. 그거는 사실은 인슐린 용량이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그 부족한 것만큼 사실 스퀘어 용량에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한 10% 더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식후에 혈당이 떨어져 버리실 수도 있어요. 4시간 이전에 저혈당으로 간다. 그거는 용량이 많다라는 뜻이어서 스퀘어 볼로스 용량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필요하고 반대로 그래프의 모양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거나 떨어졌다가 올라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앞부분이 급격하게 올라간 거는 볼로스 주사 용량이 부족한 거거든요. 볼로스를 늘리고 스퀘어를 조금 줄이시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앞에 볼로스가 또 너무 많고 스퀘어가 적은 거니까 볼로스를 약간 줄이셨다가 스퀘어를 약간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그래프에 따라서 비율을 조금 바꿔주시면 다음엔 예쁜 모양의 다음 같은 식사를 하실 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오르는 경우만 있지 않고 저혈당이 중요한데요. 혈당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유동식의 음식, 당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1번입니다. 이제 펌프는 활성 인슐린이라는 게 있어서 멈췄다 하더라도 앞에 맞았던 주사가 계속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탄수화물 개수라는 게 주사 1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탄수화물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활성 인슐린이 2단위가 남아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본인의 탄수화물 개수 만약에 10이라고 하시면 2 곱하기 10, 20g이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저혈당 간식에다가 내 활성 인슐린 때문에 필요했던 거를 2개를 더해서 내가 총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걸 또 한 번에 다 드셔버리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눠서 30분 간격으로 연속혈당 측정기 그래프를 보시면서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혈당을 예쁘게 만드시는데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펌프 멈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혈당 간식을 하는 거다. 그 중에 저혈당 간식용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저혈당 간식 탄수화물을 꼭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같은 탄수화물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몸무게에 따라서 올라가는 혈당의 기대치가 약간 다릅니다. 그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통은 우리나라 한 55kg 여자분들 예를 드시면 탄수화물 1g 드시면 혈당이 한 5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성인 남자 한 70kg 분들은 탄수화물 1g이 혈당이 한 4 정도 올라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90kg 이런 분들은 한 탄수화물 1g에 혈당이 한 3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50이다 그럼 100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50으로 올리기 위한 탄수화물 용량이 자기 몸무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또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연속혈당 측정기의 추세 화살표도 조금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혈당이 50인데 화살표가 아래로 2개가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 살표 하나당 5g 정도를 설명드리는데 옆으로 가는 건 5g, 한 칸 내려가는 건 10g, 2칸이 내려가는 건 15g 정도는 추가로 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이제 다 머리로 생각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 펌프 중에는 볼로스 계산기에서 그것도 다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 볼로스 계산기를 딱 누르시면 몇 그램 내가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보여준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해를 가지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